예, 안녕하세요. 담현 스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은 난야한담 31화 31번째로 지난 시간에 약간의 스포를 해드린 바와 같이 고려말 조선 초기 역사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실 내용은 쉬운데 그 속에 숨은 뜻이 있어서 또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만 재밌나요? 예, 제목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패가 입진이라. 패가 해지한다. 뭐를 가짜인 거를. 그래서 입진 세울 입자 써서 참된 걸 세운다. 뜻을 풀이는 가왕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왕 진짜 왕을 세운다는 그런 뜻으로 고려 말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알아요. 이성계라고. 이성계 등이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사건을 패가 입진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창왕을 폐위한 이유라든지 이런 거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창왕하고 그 아버지였던 우왕이 왕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씨가 아니다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게 공민왕 24년인 1374년에 최만생, 홍련 등에 의해서 시해가 됐어요. 근데 이 최만생, 홍련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제위라 그래서 공신 집안이거나 뭐 귀족 집안이었던 집안의 젊은 자제들을 왕을 수기한다. 이게 사실 수기라는 개념이 원래는 중국에서도 당나라 때 이후에 이제 생긴 개념인데, 당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벌하기도 하고 그 수나라에서 당나라 넘어오면서 혼란기에 짜잘하게 이렇게 여러 개 나라로 갈라졌던 중국 땅덩어리 통일하게 되고 이러면서 원래 당나라가 아니었던 그 당나라한테 지배당한 다른 나라의 이제 그 지배계층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 좀 젊은 놈들 공부시켜주고, 그러니까 나 경호관처럼 쓰면서 정치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인맥도 쌓게 해주고 나중에 그러다 능력 괜찮은 놈 눈에 보이면 벼슬도 주고 학계 해갖고 꼬셔갖고 약간 인질할 때 그 질자 써서 질자 정책으로, 근데 인질이라고 그랬고 데려오면은 그 부모나 형제들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옆에서 내 경호관처럼 쓰면서 얘가 어떤 거 잘하나 봐갖고 벼슬자리도 주고 정말 일 잘하면은 저기 지방관으로 좀 높은 자리로 보내줄 수도 있고 나이 좀 먹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수기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제후국에까지 왕의 아들들 수기시키라고 해서 뭐 김춘추도 당나라 병사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고종 때 자기 아들이었던 김인문을 수기로 보내기도 하고, 뭐 아예 큰아들이었던 김범민도 3년인가 수기를 보냈다가 와요. 근데 3년 만에 돌아온 이유? 김춘추가 죽어서 신라가서 왕돼야 됩니다. 그럼 가거라. 대신 네 동생 중에 누가 하나 또 보내거라. 우리 임무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수기를 하던 최만생과 홍련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 때문에 이런 놈들에 의해서 공민왕이 이제 시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10살밖에 안 됐던 우왕이 그 이인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고려의 왕이 되기는 했는데, 이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과 그의 비첩, 그러니까 노비였던 노비이면서 첩이었던 반야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태후가 되는 사람이나 시중 경복궁 등이 다른 종친으로서 왕위를 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민왕의 아들이라고는 왕후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왕씨 맞냐 아니냐 자꾸 말이 나오니까 태후하고 시종이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왕씨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실제로 왕씨든 아니든 간에 이러쿵저러쿵 뒷말 많은데 이런 사람 왕 세웠다가 나중에 뭐 왕씨가 아니네 어쩌네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가까운 종친 중에 누가 하나 세웁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이인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대군에 봉해져 있었던 우왕이 대군까지 올라간 이유는 그 아버지인 공민왕이 자기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공민왕의 뜻에 따라서 왕우를 왕으로 세워서 우왕이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우겨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1388년에 위화도 해군 직후에 이때 우왕 14년이랍니다.
어쨌든 그때 이성계 측의 윤소정, 조인옥 등에 의해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왕이 왕씨가 아니면 그 아들인 창왕도 왕씨가 아닌 거죠.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결국은 우왕이 폐위가 되고, 이게 결국은 힘에서 밀리는 거죠. 왕자리 유지할 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창왕도 왕이 될 수가 없죠. 우왕이 왕씨가 아니라서 폐위가 됐으니까. 근데 그 위화도 회군의 회군 공신 중에 조민수라는 요놈이, 그러니까 이성계는 좌통서고 조민수가 우통서이기 때문에 병력이 반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민수까지 합의를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와봐야 권력을 붙잡고 오히려 중간에 이성계가 죽을 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민수를 꼬셔서 같이 왔기 때문에 조민수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데, 이 조민수가 중신인 이색 등 또 외척이었던 이림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창왕을 옹립해서 우왕은 폐위시켰는데 폐위된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 왕이 되는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폐가 입진이면 우왕이 왕씨가 아니라서 또 왕으로 못 둔다고 쫓아냈으면 창왕도 같이 쫓아내야지. 암만 그때 세자였어도.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계가 아직 완전히 다 들어엎을 만큼 힘은 없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성계 쪽의 그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원 조준, 간관 이행, 판도판서 황순상, 전법판서 조인옥 등의 전제개혁을 한 해 만에 그것도 좀 이 고려 말이 많았어요. 전제개혁을 하게 되면 기존 기득권을 가졌던 귀족들이 몰락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붙은 조민수는 반대를 했겠죠. 근데 그걸 계기로, 그걸 이유로 꼬다리로 걸어서 조민수를 탄핵해서 창녕에 유배시켜버리고 이성계가 승문화시중 시중에 올라서 실권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권까지는 잡은 상태에서 외교적인 힘을 또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월에 명나라에서 우왕이 국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왕 즉위의 부당함을 비난하는 계문을 고려에 전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서 짜옹이 있는 거죠. 명나라가 그냥 뜬금없이 야 우왕 왕시돈인데 왕 됐네? 부당을 해? 그냥 갑자기 이랬겠어요?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뭔가 있겠죠. 예, 어쨌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채영의 족당이라는데 이게 오촌 뭐 당족한가 그랬을 거예요. 그 대오군 벼슬을 하고 있던 김저하고 전부령, 그러니까 전직 부령이었던 정득구 이런 애들이 황려라는 땅에 옮겨져서 유배를 살고 있었던 우왕의 밀지를 받아서 이성계 살해하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우왕한테 보검까지, 요만한 길이에 단건 보검까지 받아서 왔다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성계하고 판삼사사 심덕구, 찬성사 지용기, 그 다음에 종몽주, 정당문학의 설장수, 평리, 성성린, 지문화부사, 조준, 한자해부사, 박위, 밀직부사, 정두전 등 9명이 흥국사라는 절에 모여서 이 창왕마저 폐위시켜버리고 신종이라는 왕의 7대 손인 정창부군요, 왕요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제가 사람 이름 쭉쭉쭉쭉 얘기해서 좀 그런데, 판삼사사 심덕구, 나중에 세종의 장인이 되는 시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뭐 정몽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지용기도 찬성사 했던 지용기는 나중에 언제만 다뤄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설장수는 뭐 또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 외교에 원래 대단했다고 그런데 넘어가고, 성성리는 나중에 함흥차사라고, 그래서 함흥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성계를 모시러 갔던 마지막 함흥차사. 이 성성린이 죽음으로써 이성계가 너마저 하면서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된다는, 예. 그다음에 지문화부사 조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양반도 전제개혁하고 그 정도전하고 같이 전제개혁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이방원한테 죽죠. 1차 왕제는 때. 그 다음 박위. 이 박위라는 사람 뭐냐? 2차의 왕제는 때 이방원의 위의 형이었던 방간하고 붙어서 방간을 꼬드겨가지고 이방원 몰아내고 네가 다음 왕이라. 종종은 있지만 뭐 저 대약한 사람이라 눈 한번 불아리면 넘어간다 이래갖고
오히려 자기 형이었던 이 방가는 살려주면서 이 박위는 형제의 정을 끊도록 그 차원으로 이거 혓바닥 눌렸고 장난치셨다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명 거열흥이라고 그래서 소 5마리가 온몸 사지를 끌고 와서 찢어 죽이는 사형 중에 최고로 무섭고 독한, 그렇게 해놓고도 이 목을 또 나중에는 도성 성문 앞에 7일인가 뭐 9일인가를 효서 창대 끝에 걸어가지고 매달아서 이 새끼처럼 그 왕 형제들 그 이간하는 놈 새끼는 죽어서도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창왕까지 폐위가 돼서 창왕은 강화도의 유폐가 되고 공양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왕의 외척인 이림, 이기생모 부자도 유배되고 뭐 우왕하고 창왕이 유배지인 강릉과 강화에서 각각 죽게 되고 다음 달에. 그리고 또 창왕옹립을 주장했던 이색이나 이종황 뭐 그다음에 이승인, 하륜, 이분, 문다랑, 권근 등이 대간에 탄핵을 받아서 파직 유배되었다는데 여기서 여러분 또 보셔야 될 거. 뭐 이색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하륜이나 권근. 하륜은 나중에 이방원 때 이방원을 왕으로 만드는 공신이 되고, 권근은 지금 이때는 탄핵을 받아서 파직 유배됐지만 태종 때 역시 벼슬살이에 복귀를 해서 실제로는 태종하고 세종 때 대제하기는 쪽으로 잘 나갔지만 세종 초반에 나이가 있어서 일찍 가시긴 했지만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이 권근의 손자가 권람이고 이 권람의 제일 친한 친구가 한명입니다. 그리고 이 한명회가 권람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세조를 왕으로 세우죠. 어린 단종모라는. 참 역사가, 예. 어쨌든 흥국사에 모여서 창왕폐위를 논의했던 이 9명을 모두 공신에 책봉됐다는데 흥국사 구공신이라고 역사에선 부릅니다. 이 흥국사에서 9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왕이 왕씨 아니면 창왕 왕씨 아니 똑같잖아. 똑같이 폐가 입진으로 쳐내. 이랬다는 그 논의를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가 입진이라는 게 지금은 뭐 왕조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 대통령제고, 뭐 왕조인 나라도 왕이 실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입헌군주제라서 어떤 법률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왕이 실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한데,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국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이 성씨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시면 이씨 아닌 놈이 왕하려 그러면은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왕하고 창왕이 왕씨가 맞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국민랑 아들이고 국민랑 송년대 뭔 문제야. 저기 쌍성총관부 포함해서 이쪽 이북 6도를 다 회복하신 우리 위대한 진짜 대제 소리, 대왕제 소리 들어도 아쉬울 게 없는, 물론 노국궁저 갑자기 애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나서 조금 띠래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뭐 알렉산더도 잘 나가다가 저기 인도로 들어가면서 띠래지기도 했으니까 뭐 사람이 누구나 다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띠래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좋지만은, 이 공민왕의 자식이 맞다면 명분이 있죠. 근데 쟤도 공민왕 아들 손주 아니야. 저 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창이야. 왕후 왕창이 아니고. 이런 명분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저기 친자 확인 소송 걸어서 야 저기 혓바닥 긁어와 저기 DNA 저기 대조하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기록만 보자면 우왕과 창왕이 왕씨라고 하는 기록, 그쪽 편에서 세운 기록이 뭐냐? 우왕이 사약을 받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왕씨들은 타고나기를, 왕건의 할아버지부터 타고나길 용손이다, 용의 자손이다. 그래서 용의 자손이라는 증거로 겨드랑이 여기에 이따시만한 용비늘 하나씩 들어있다. 우린 여기 털이 나 있잖아요. 털이 아니고 용비늘이 나 있대. 용손이라, 용의 자손이라. 이거는 이제 고려 왕건 할아버지였던 작재건의 그 탄생설하고, 작재건이 용족의 용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세가가 내려오는데,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재건이
왕건이 좁은지 중좁은지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용녀, 그러니까 용왕의 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용의 외손이다 해서 여기 양쪽 겨드랑이에 하나씩 용 비늘 큰 게 붙어있다. 우리는 털 없다 여기에. 다른 데는 털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 부하라 하면서 막 이러는 사이에 억지로 막 입 벌려갖고 약을 먹여서 그 겨드랑이에 그 용빈을 못 보여주게 그렇게 하면서 틀어 막으면서 죽였다는 이렇게 이게 야사류의 기록이긴 한데 썰이 그렇게 돼 있고, 고려사 자체를 조선 초기에 김종서가 쓰거든요. 편수환이 돼서. 그 조선 초기에 벼슬하는 유학자들 입장에서 이거 못 쓰잖아. 그러니까 뭐냐? 신돈의 자식 맞다. 고로 신우 신창이고, 그러니까 왕의 열전에 못 넣고 반역자 열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왕들 중에 우왕하고 창왕만 왕의 열전이 아니라 반역자 열전에 들어가 있어요. 왜? 신신대 외람되기 왕실을 참칭해서 이건 반역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폐가 입진을 단행했던 우리 이성계, 나중에 이단으로 두 글자로 이름 바꾸시는 우리 태조대왕이야말로 폐가 입진의 명분을 제대로 세우신, 그리고 그 명분으로 왕까지 되신 만세 만세 위대시, 만세라 그러면 안 되지. 제5국왕이니까 천세 천천세, 진짜 정통성 있는 제대로 된 왕이다. 정통성, 명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장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쭉 적자로 이어지던 조선 왕실의 왕들이 언제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서자인, 그거 왕인데 서자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실질적으로 서자라고 할 수 있는 후궁소생에게 후궁소생 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 나오느냐? 그 첫 번째가 선조예요. 그 선조는 평생을 자기가 반계혈통이라는 그 정통성 시비 그게 걸릴까봐 본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40이 넘는, 그다음 조선시대 40이 넘으면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도 세자도 안 세우고 버티다가, 왜? 왕지소생 적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내 아들 중에 누구 세자 세우려면 자기처럼 또 후궁소생을 세워야 되거든요. 버티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니 신하들이 그럼 적자 포기하고 그 서자인 그냥 그 대구는 안 되고 군들 중에 누구 하나 세웁시다 해서 논의를 하다가, 선조는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가장 아꼈던 인빈김 씨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7번째 아들이 되는 순위군을 세우고 싶었으나 너무 어렵고 7번째 아들이다 보니, 그러면 야 서자라도 장자 세워. 그게 눈에 임해군이었거든요. 근데 임해군은 서자 중에선 그나마 장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명분적으로는 맞았는데 신하들이 거기서 또 반대를 해. 왜? 그 임해군은 왕의 자질이 아니에요. 그거 미친놈인데 그거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고. 얘들이 보기에도 걔 좀 사고 많이 치고 좀 안 되겠지? 그럼 누가 있을까? 그 임해군 동생 광해군, 걔 똑똑해. 열심히 해. 전하 대신 태자 시켜놓으면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 좀 시킵시다. 세자 만들어갖고. 근데 사실 선조는 광해군이 너무 똑소리 나니까 싫었거든. 자기가 적자가 생겨도 광해군한테 민심이 쏠릴까봐. 근데 전쟁통이 어떻게 해? 자기 전쟁터에서 피난 가다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광해야 네가 세자 해라. 그리고 분 줘. 조정 나눠서 일부 줄게. 어떻게 주느냐? 내가 영의정 데려가면 좌의정 넣어주고, 내가 예조 판서 데려가면 예조 참판하고 저기는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네가 나 대신 전쟁 이끌어야 되니까 병조 판서는 네가 데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명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럼 명분이 지금 요즘 사람들은 그러죠. 명분이 밥 먹여주냐. 요즘 시대에 명분이 밥 먹여줘요. 왜? 내가 어떤 자리에 나가 있다면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면 그 지위에 맞는 그런 대우가 나오잖아. 그게 명분이에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위전을 받는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을 타는 위전을 그거는 누구도 나한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폐가입진을 얘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명분이에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허례허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떤 지위를 갖고 갔다면 그 지위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는 거. 그게 명분이거든요. 그 명분의 진짜 본뜻은 이거예요. 순기능은 이거예요. 내가 뭐 선거를 치렀던 뭐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지명을 했지만 지금은 선거를 해서 도지사가 돼갖고 어디 뭐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도지사라서 맨 앞자리에 앉았으면 그 도지사는 도지사에 맞는 위전을 받아야죠. 내가 대통령으로서지 외국에 순방을 나갔어?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에서 지네 나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 위전을 해줘야죠. 왜? 나 개인 잘나서가 아니라 날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을 봐서 그 나라하고 외교를 해야 되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게 예우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어느 나라의 A라는 나라 대통령이 B라는 나라 갔다가 찬밥 신세됐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만에 하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B라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외교 그 관계자들 싹 다 살펴 쓰고 나가야 돼요. 그래 이 A라는 나라에 대한 예의예요. 그게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어떤 대단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지위에 맞게 위전을 해주는 거. 그 외무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그러니까 외무부는 어느 나라나 위전으로 시작해서 위전으로 끝난다 그래. 일명 위전 프로토콜로 시작해서 위전 프로토콜로 끝난다 있다고 그래 떠드는데 왜 위전으로 시작해서 위전으로 끝낼까요? 그게 명분이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위전을 해줘. 우리 대통령이 그 나라 가서도 그 위전을 받으니까. 명분이에요, 명분. 그럼 장관급이 무슨 회담하러 갔다? 저 나라에서 장관 왔네. 우리나라 장관에 준해서 예우해줘야지. 임시로 저기 관용차도 하나 빼줘야 되고. 장관급이니까 숙소도 장관급이면 뭐 저기 5성급 호텔에 펜트하우스까지 못 가더라도 그 밑에 단계 방이라도 하나 내줘야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으로 장관급이 뭐 회담 이런 거 하러 가거나 실무회담 이런 거 하러 가면 똑같이 그렇게 대우받아요. 그게 명분이에요. 왜? 외국의 장관이 우리나라에 실무 때문에 회담하러 왔으니까. 저 사람이 그 나라에선 그래도 장관이니까 여기서도 장관 대우는 해준다. 예우는 해준다. 그러니까 명분, 위전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외교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제 이 녹화 이 방영분 보시면서 꼭 아셨으면 싶은 게 언제 누가 어느 자리를 가든 그 사람의 그 지위나 어떤 그 사람의 그 권위에 맞게 예우해 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명분과 예우, 위전 요런 단어로 아마 키포인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하고요. 뭐 이 폐가 입진 때문에 나중에 저기 명나라하고 또 외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뭐 등등 막 얘기 많은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꼭 자리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어떤 지위에 있는 지위도 그렇고 어떤 직위 그러니까 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분에 걸맞게 대우해 주는 거. 그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짧게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